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평론가님 보기에는 음. 이번 6.3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란 청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란 청산은 꼭 내란 가담자만이 아니라 내란이 가능한 나라라는 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는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 그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확고히 뿌리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내란을 꿈꾸면 안 된다. 내란 꿈꿨다가는 쪼그라든다. 더 이상 국민들이 역할을 위임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이 새겨지는 네.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란 청산의 정신을 구현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 주신 거고 우리 정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 어떤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정부 1년 차니까 그 향후 이제 이재명 정부 4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이제 첫 가늠자. 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뭐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좀 이제 뭐 국민 통합을 좀 바탕으로 좀 이렇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실용적인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이것을 지방 정부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그 여기에 좀 그 바로미터가 되는 좀 그런 선거가 될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것이다 봅니다. 말씀 주신 건데 네. 저도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내란 청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정당이 완승하는 뭐 그런 선거 결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내란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여야 보수 여야. 진보를 넘어서는 오. 이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확장적으로 결합하는 그래서 통합되는 통합되는 그런 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판이. 그러니까 저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운동장을 같이 쓰는 그런 세상이 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그런 그 가늠제가 될 만한 선거구가 음, 제가 살펴보면 경기 평택을 정도가 될 것 같고 아까 통합의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대선을 경유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영입을 통해서 민주당이 후보가 된 사람이 김용남 후보인데 저 충청북도의 신용환, 신용환 후보도 계신 울산의 거죠. 네. 김상옥 이런 그렇죠. 분들도 네. 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평택을의 김용남 후보의 선거를 보고 있는 와중인데 저번에 보니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네. 우리 평론가님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희 형님이에요. 용남이 형. 용민이 용남이 형입니다. 같은 용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아니 저는 궁금했어요. 네. 그날 그 사무소 개소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얼마나 올지도 관심이고 또 그 직거리에서 조국 후보자의 개소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같은 날 시차를 달리해서 그래서 이제 평택의 민심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좀 또 이렇게 저렇게 들은 전언과 함께 판단해 보건데 조국 혁신당 쪽은 서울에서 많이 오셨고 여자 김용남 후보 사무실은 평택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모였다. 물론 이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평택을에 기본적인 지역 기반이 없어요. 이번에 또 뭐 평택시장이니 뭐 시의원이니 혹은 뭐 평택시를 기반으로 한 도의원 후보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김용남 후보는 확실히 한번 국회의원 한 적이 있었잖아요. 10여 년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뭐 보궐선거로 돼서 초선이 이제 전부인데 경력에 그 뒤로 계속 떨어졌고 수원시장 선거에도 나갔다가 본선에서 간발의 차로 떨어졌고 여러 번 떨어지고 난 뒤에 김용남의 모습은 10여 년 전 그때 검사를 그만두고 그때 손학규를 잡았어요. 심지어는. 그렇죠. 네. 그 오만 방자했던 그때 때를 다 벗고 완전히 네. 이제 국민들에게 여러 번 이제 호되게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이제 정말 천운으로 이번에 그 공천 받아서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민주당스러운 정치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개소식에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네네네. 일단 김용남 후보도 인사를 따로 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사실은 저 온라인에서 또 제가 열심히 떠들고
지지하고 뭐. 전화 연결도 꽤 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자주 했죠. 한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대척점 무지하게 씹었지. 이로 말할 수 없이 씹었고 실제로 심지어는 방송하면서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런데 2022년 네. 수원시장 경선 때 그때 저는 또 김준혁 네, 의원과 그런데 그 김준혁 의원이 그때 이제 수원시장 나가려고 했었거든. 결국 이재준 시장한테 졌습니다만은 네. 경선에서 그때 경선 단계에서 저 김준혁 후보하고 같이 열심히 김용남을 씹었는데. 네, 뭐 세상은 변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럼요.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알 수 없는 겁니다. 몇 년 뒤에 또 김어준하고 손잡고. 야, 형 영상 다 정전할 거야. 저장을 다 해놓을 거야 내가. 아니 우리 정기환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후보랑 이렇게 네. 방송 같이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방송은 저는 방송은 실제로 아니고. 뵌 적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는 뵌 적은 있는데 실제로 같이 뭘 해본 적은 없군요. 네,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네.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김용남 후보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 같은 게 좀 있어요 혹시? 김용남 후보를 보면서 최근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윤상 씨의 이미지가 성대모사. 너무 기가 막히게 따라하셔가지고. 예, 예. 네. 특징점을 잡아가지고. 네. 이번에 정말 이제 정치인 김용남의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시민들을 만나고 선거 운동하는 모습들을 그동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대쪽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오셔서 이제 선거 운동 하시는 영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시려고 하고 또 비를 홀딱 맞고 서 계셨던 그 모습도 그렇고. 최근에 공개됐죠. 네네. 네. 그것도 그리고 좀 뭐저 조국 후보의 그 네거티브 공세에 그렇게 뭐 날석에 뭐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뭐 질린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뭐 그는 뭐 공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조국 후보가 얼마나 공격할 거리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뭐 과거에 당신은 이러지 않았냐라는 이런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단수가 높은 네.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 근데 풍채가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그날 현장에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과 인터뷰도 했고 네네. 김용민 평론가 왔다 이 정도 네. 사람 인식했을 것 같은데 네. 그 현장에 네. 민주당 지도부도 다 왔잖아요. 다 왔어요. 혹시 우리 김용민 평론가를 보고 음.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뭔가 훔친 놀라는 사람들 없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정청래 대표를 찝어서 피해 다녔습니다. 피해 다녔어요. 예. 참 너무 현피에 약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만나면 좀 두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러 네네네. 왔지만 뭔가 네. 이렇게 마주치지 조용히 않으려고 있었습니다. 했다. 네. 고개 푹 숙이고 있었고. 예. 그때 혹시 뒤에서 소리 이렇게 내시고 이런 건 아니었죠? 예. 아니, 저는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거에 한번 나갔다가 네. 그때도 그 면전 앞에서 제가 그때 후보로 나왔던 그런 때에 나한테 망신 주는 걸로 해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지. 예. 언론들도 막 그때 김용민 씹느라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면전 앞에서 이렇게 막 망신 주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뭐 한동훈 후보 뭐 제가 지지할 일이 없는 그런 분들도 어디 가서 그 정말 수모당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난 공개적인 장소에 이렇게 당하는 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버리는구나. 뒤에서 네. SNS로 막 이러는 거는 그게 더해. 참 말로 해요 그냥. 아니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사나이답게 이런 걸 사람들 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오히려. 예. 후보 입장에서는 거기서 맞대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뭐 그냥 질러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상대방한테 게다가 또 유권자면은 그러니까 후보가 됐을 때는 정말 갑을 병정 점점점점 마지막에 뭔 줄 아십니까? 개. 무기경기 그때 쪽 개가 가서. 되는 거야 그때는 후보가 되면 개가 되는 거예요. 유권자는 절대적 갑이 되는 거고. 아니 그 말을 듣다 보니 한동훈 후보까지 언급하다 보니까 혹시 국민의힘 상당수의 그 후보자들에게도 이런 안쓰러운 감정을 그럼요. 평소에 좀 느끼고 계신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네. 수모당하면은 남들은 낄낄대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권자가 언제 이런 권력자들 후보자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또 이렇게 네. 이런 말하자면 내가 주권자다라고 그걸 과시하겠어요. 그런데 또 제가 그 후보자 입장이 돼봐서 그렇게 비난당하고 수모당하고 그냥 모욕당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유쾌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어쨌든 간에 평택의 선거가 이렇게 뭐 활기차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격전지로 여겨지고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주국 후보가 그 민주당에 있는 김용남 후보와 그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동 공약을 발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런 제안의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본인,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진보 진영의 좀 뭐라고 할까, 좀 대표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좀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좀 치러내야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에서 또 이런 공통 공약, 좀 이렇게 뭐 포지티브 경쟁도 한다,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그동안에 좀 이렇게 네거티브 전략이 좀 과했었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일반 유권자들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하, 좀 민주당 그것도- 지지자들에게. 네. 네. 그것도 좀 의아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조국 대표가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지목된 이후에 이제 지속해서 이제 뭐 네거티브 공세를 좀 펼쳐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양측 사이에 좀 골이 좀 깊어졌고, 그게 이제 조국 대표에게도 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듭니다. 근데 이제 공동 공약을 제안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얘기는 굳이 이제 해석을 더 깊이 해보면 혹시 단일화를 일부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물론 후보 스스로는 지금 단일화 논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들이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가 될 경우에 범진보 진영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지금 말을 꺼낸 상황인데, 정말로 평택을 지역의 단일화라는 게 우리 평론가님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필요하고요. 아니 세상에 단일화는 2등하고 3등이 하는 거 아닙니까? 1등하고 2등이 단일화하는 경우는 내가 그래도 그 정치를 들여다본 지 꽤 됐는데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3등이 뭐 바짝 붙은 1, 2등과 바짝 붙은 것도 아니고 격차를 벌리고 있기 때문에 1등과는 오차범위 바뀐데 대개의 여론조사가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그는 2등이 1등을 딛고 자기가 후보가 되려고 하는 뭐 그 마음 때문일 거라고 전 보는데, 아니 근데 우리 저 정상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실컷 네거티브를 구사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원팀을 얘기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그냥 그거는 아무거나 막 던지는 예능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막 던져서 하나만 웃겨라, 하나만 터져라. 그 전략 같은데 진정성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용남 후보만으로도 승리가 승리할 수 가능하다. 있다. 예. 네. 그리고 선거가 이제 보름도 안 남았고요. 이제 이 방송 나가는 시점까지 하면은 이제 열흘 정도 남은 금방입니다. 건데 네네. 이 판세를 바꾸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김용남 후보 본인이 이제 단일화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를 기대를 하고 이런 제안을 던진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던 이제 좀 선의로 해석하면은 뭐 어쨌든 그 민주진보 진영의 좀 대표, 좀 큰 어른 같은 느낌으로 이제 민주당 표를 흡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좀 해석을 하면은 혹시 공통 공약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이슈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좀 들게 했거든요. 근데 워낙 그쪽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공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 지점을 좀 파고들기 위함인가라는 생각도 네.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아니 이제 무슨 지금 김용남 후보를 뭐 정치 검찰의 아이콘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 양반 검사 그만둔 지 10수년 전이에요. 그만뒀어요. 오래됐고 또 검사의 그 때를 다 벗었어요, 이 양반은. 그래서 지금 아무리 그 검사로 이제 그 김용남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해도 그거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도리어 검사 다음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김용남의 과거를 하나하나 다 파묘해서 완전히 무슨 범죄자처럼 만드는 당이 조국혁신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온갖 형태의 어떤 정치적 네거티브는 별로 먹히지도 않고 있고 도리어 조국 후보의 이미지만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이렇게 김용남 후보를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옹호하고 두둔해 주시는데 네. 지난번 수원시장 선거할 때 가장 심하게 해본 말이 뭔지 갑자기 궁금해요. 그때 네. 그 보좌관 문제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한 번 더 얘기 나왔던 그렇죠. 네. 나왔는데 이제 뭐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이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애써왔던 측면도 있고요.
변호사로서 또 네. 검사로 있을 때도 정의 실현을 위해서 했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아니, 왠지 국회의장님 이번에 말씀은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제가 왠지 오늘 방송 이후에 그때 영상이 공개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제가 성숙했습니다. 미리 이실 것 같기라고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숙했어요. 제가 지금. 인격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남 후보 하면은 네.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불쇼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본인의 인지를 올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불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현주 의원을 대화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은 있어요. 공평하게 출연의 기회도 보장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김용남 후보가 뭔가 해명하고 변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느낌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재작년에 김용남 전 의원을 처음 이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이전만 해도 엘리트 의식 가득하고 기득권 의식 쩔고 예전에 김용남 후보 그것도 이제 보좌관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막대했다는 뭐 그런 썰도 이제 머리에 박혀 있고 아니 뇌에 문신으로 새겨졌어. 네. 그랬는데 만났는데 너무 이 양반이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뭐랄까 검사 때를 다 벗었어요. 달라졌구나. 그 얘기 나누다 네.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이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국민 무서운 줄 알아.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요. 이것만 해도 이 양반이 정치할 자격은 갖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네. 가장 심하게 했던 말이 어떤 겁니까? 지금 머릿속에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네. 왜 그랬냐고. 제가 인격적으로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 제가 한번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낙선의 고통이 말이죠. 가족이 죽었을 때 고통하고 비슷하다고 그 정도의 예, 그럼요. 큰 정신적 충격이다. 저 형님은 특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제가 떨어지고 나서 뭐 사실 제가 정치를 지망했거나 뭐 앞으로 뭐 나한테 권력을 좀 위임해 주십사 이게 간절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그 한 1년 있다가 이제 지역위원장직을 내놓고 탈당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음에 계속 그냥 지역위원장 지키면서 다음 총선에 나오면 될 것이다라고. 왜냐면은 그 간발의 차로 졌어요. 제가.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정치를 지망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거고 사실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출마를 하게 된 거는 내가 무슨 뭐 풍운의 꿈을 안고 이 노원 발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정봉주 전 의원 지역구를 일단 내가 지켜야 되거든. 딴 놈이 와서 어떻게 하냐 이거. 위원장을 하면은 주저앉아버리지 거기. 주저앉지. 그래서 이제 정봉주 씨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일단 나오면 그래서 사면복권 되든지 뭐 하여튼 해서 다음 총선이 오면 나는 이제 안 나가는 걸로. 안 나가는 걸로. 혹시 정봉주 전 의원이 못 믿어서 각서 같은 강요는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했고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뒀고 다음 총선 때 그 저를 이겼던 그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 후보한테 이제 축 낙선해서 화환을 보냈던. 정말 그때 이제 손석희 사장이 굉장히 큰 비판을 가했죠. 그랬죠. 네. 그걸 본 제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래서 아니 남편이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하건 간에 가족은 응원을 해줘야지. 그럴 거면 손석희한테 가!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한 20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때마다 새롭다고 느끼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출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용민이 형한테 이제 네. 그 정치를 희화하지 말라라고 일갈한 사람이 딱 세상에 2명 있는데 예. 하나가 이제 손석희 대표, 손석희 대표. 한 명은 이제 오창석 이사장. 아니 오창석 이사장은 왜 또 이렇게 그동안 말을 전한 겁니까? 국민의힘인가 그때 정당이 거기에 저- 이제 입당했다가 탈당했던 적이 그 있어요. 쫓겨났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1년 있다가 제가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입당했다가 이제 8시간 만에 제명이 됐습니다. 예. 그 뉴스가 많이 됐었죠. 뉴스가 많이 됐어요. 그날 이재용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하필이면 네. 제명된 날에 그런데 SBS 8시 뉴스가 그 뉴스도 다르고 나도 내가 입당한 소식도 앞에 한 헤드라인 꼭지로 뉴스로 단신도 아니고 그 꼭지로 다뤘어요. 기자 예. 리포트로 내 욕성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 슬픈 일이 있었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그때 국민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 뉴스 빠졌어. 아, 우리 김용민 제명 때문에 네. 손학규 입당한 게 빠졌다. 예. 그래서 네. 이제 손학규 국무총리 징크스, 출신인데. 손학규 징크스. 예, 그게 또 거기서 발동이 됐던 것이죠. 네. 그런데 그 뉴스와 함께 우리 오창석 씨가 정치를 희화화한다. 네, 일갈했죠. 해가지고 제가 아, 정말로 이제 우리 김용민 평론가 얘기 듣다 보면은 한편에 무슨 영화 같은데 다 그게 사실이라는 게 놀랍다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그 됩니다. 8시간 동안 저 SNS에다 정말 열심히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대행이었지 대통령 대행이었으니까 그때 황교안 전도사 나도 전도사인데 같이 출마해서 방언 배틀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경선에서 당내 만나서. 경선에서 네. 한번 해보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거기다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아 이게 들어보니까 희화한 게 맞아요. 네, 희화했어요. 그건 네. 맞아. 그때 일도 반성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그 왜 반성을 합니까? 웃기려고 들어간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와서 농담입니다. 갑자기 네. 저 개그를 하다가 다큐로 바뀌는데 나는 그렇게 해서 희화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선거 때마다 김용민의 한마디 가지고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맞아요. 뭐 그렇게 그걸 갖고 이제 뭐 푸닥거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꼭 이겨야 될 그 2017년 대선 때 또 김용민이를 갖고 뭐 민주당 출신이다 해가지고 또 뭘 써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웃음거리가 되는 걸로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들어갔지. 오, 진짜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꼽자면 김용민의 악몽이 없어요. 아 김용민의 네. 악몽이 없다. 아니야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썼어요? 그거? 내 유튜브에서 저기 우리 김태형 소장님하고 아, 그건 토크한 이제 내용. 그 형님이 직접 하신 말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뭐 민주당의 정치인이 뭔가 좀 말을 좀 거칠게 했거나 네. 안 좋게 하면은 항상 김용민의 악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목을 뽑을 때 우리 편집 기자님들이 네. 제목 아니면은 김용민의 하여튼 기사 내용도 악몽을 있고. 떠올리면서 그 뭐 신문을 네. 그렇다 치고 TV 뉴스에서 항상 제 필름이 나와요. 음. 그러면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김 목사님 TV에서 많이 봤어요. 이러는 그러는데 이게 좀 너무 그 민주당이 미안하고 난 탈당을 해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닌데도 항상 내가 소환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거 뭔가 좀 이 언론사 특히 방송사에다가 이걸 좀 제동을 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나오면은 출연료를 내는 걸로. 이름만 나한테, 나와도. 네. 이름만 나오고 필름도 나오도 내가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번 실험적으로 소송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불법 추심 아니에요? 이름 좀 나왔다고. 네. 아유,